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조국 전 장관 1심 1부 승소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이명박근혜 국정원 사찰 관련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명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심리전, 여론 공작을 얼마나 당해왔습니까? 심각한 불법 사찰을 당했는데 고작 5천만 원으로 퉁치는 게 납득도 안 가고, 이런 수모를 겪은 사람에게 과연 누가 보험용 장학금을 줬을까요? 여기서 절대 놓쳐서 안 될 건 바로 저런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그냥 교수이던 시절부터 서울대에서 쫓아내려 별별 만행을 다 저지르고 딸의 신상 정보도 진작 파악해서 엄청나게 괴롭혔었죠. 매번 문제 제기하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악마와 희화화도 바로 일베를 동원한 이명박 심리전 작품이고요. 계속 강조했던 심리학자를 동원해 만들어낸 모욕주기 3단계, 1단계로 권위 훼손, 2단계로 주위 사람 떠나게 만들기, 3단계로 고립시키기, 이건 지금까지도 민주진영에 먹혀온 전략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동안 민주진영 인사들을 향해 쏟아졌던 보도와 이후 당내 외면, 그리고 고립 사례를 떠올려 보더라도 일종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처음 민주당에 합류한 이후부터 10대 현장 강의에 집중하는 이유, 문화전쟁과 프레임전쟁을 강조하는 이유, 입법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이유, 이 모든 게 전부 심리전과 여론전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이런 와중에도 여전히 팩트, 진정성, 당위만 강조하거나 애초에 빌미를 안 주고 투명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민주진영 내에서도 보입니다. 그러다 막상 본인이 억울한 일 생기면 여기저기 도와달라 연락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5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충격적인 소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현직 대통령을 향해서도 코웃음 치던 사람들이기에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도 재판 관련해서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된다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수년간 수사했는데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 라는 리포액트의 기사를 공유한 건데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의 뒤통수를 때리기 급급한 민주당 내 정치인들의 공감을 못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심각성 때문이고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은 성역입니까? 더 나아가 비공개 선행이라며 황당한 엄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사회적 약자, 유기동물들에 대한 김건희 씨의 관심이 커서 돕고 싶은 마음이 발현된 행보인데다 봉사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꺼려해서 조용히 비공개로 봉사활동을 다닌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찍이 본질을 간파한 시민들은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에 출연한 장윤성 기자가 이에 대한 취재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죠. 한마디로 설거지 봉사는 기획 미담이었단 거고요. 김건희 씨는 예약 없이 봉사 현장에 와서 사진을 많이 남겼다. 최근 안나의 집 봉사 논란과 관련해서 신부님은 김건희 씨가 갑자기 왔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어서 하고 가시라고 했는데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런 충격적인 사진까지 나온 건데요. 취재를 해보니 안나의 집 내부에선 저 사진을 찍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누가 찍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애초에 신부님들도 안수 기도 시에 사진을 안 찍는다고 하죠. 한마디로 누군가가 연출을 위해 기획하지 않는 이상 저런 사진을 찍지도 않고 신부님들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 미담이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홍보의 목적이 있었기에 저런 사진들도 마구잡이로 찍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박원석 전 의원은 이건 조선중앙TV가 하는 방식 아니냐 라고 꼬집었고요. 이에 대해서도 온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있다, 저런다고 이미지 세탁 되겠냐, 저렇게 생쇼를 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니 다들 치를 떠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를 보더라도 정말 형편없는데요. 전국 노래자랑을 두고 대구 시민에게 사과하라, 이런 내용이 국감장에서 언급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전국 노래자랑 MC 교체 이후 방송 일자를 제대로 안 알렸다고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당연히 첫 방송은 달서구 편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걸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건 대구 시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한 거죠. 그러면서 지역 차별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실망감을 표출하는 분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서 김희철 KBS 사장은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국감장에서 할 소리냐, 이런 게 지역 차별이면 그동안 호남인들이 받았던 차별은 뭐라고 설명할 거냐, 양심도 없다, 댓글 안 쓰려고 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을 남긴다며
분노를 표출한 시민들의 반응도 많습니다. 심지어 권성동 씨는 MBC 비난에 이어 KBS 사장까지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친노조 성향이란 이유로 KBS 사장에게도 사퇴를 요구한 겁니다. 게다가 조경태 의원은 우리 지역구 부산 사하구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 이런 황당한 소리라고 나섰는데요. 해당 소식을 접한 오창석 평론가는 뭐? 이렇게 심플하게 뼈를 때렸죠.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오늘 국감에선 시대전환 조정원 의원이 기동민 의원을 향해 말꼬리를 잡으며 결국 국감을 중지시켰는데요. 기동민 의원이 북한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최고존엄이라는 사람이 라는 식으로 조롱과 야유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어떻게 최고존엄이라고 말할 수 있냐? 라고 말꼬리를 잡기 시작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시대전환이 아니라 태세전환이냐? 존재감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 아니냐? 매번 저렇게 말꼬투리 잡고 방해하는 게 저들이 보여준 모습인데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며 그래도 합리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도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들도 정말 많지만 그래도 유승민 전 의원 정도 목소리라도 내고 보수 정치인이라고 표방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무튼 이와 관련한 소식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